역사적으로 국력은 국가 간의 관계를 좌우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왔습니다. 국제관계에서 대다수 국가들은 외교 안보 문제, 경제 문제에서 강대국의 영향을 받고 일부 약소국들은 강대국과 무역 및 군사적 동맹 등 공조에 의존하며 생존해왔죠. 그렇기에 국가의 힘이 강하고 국가의 위상이 높으면 국제사회에서 큰 어드밴테이지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자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 국제정치학에서 한국은 강한 국력과 높은 국가 위상을 가진 국가가 됐고 이번 카자흐스탄 사태에서 그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요. 맹렬한 폭력 시위가 살벌하게 이어지고 있는 카자흐스탄 시위 현장에서 한국 외교부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해 매우 위험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한국 교민들을 안전하게 구해낸 것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적으로 이번 카자흐스탄 시위는 정부가 LPG 가격에 상한선을 올리고 정부 보조금을 폐지하여 그 가격이 폭등한 것이 발단이었지만 사실 대통령이 시위대를 향한 조준 사격을 허용할 정도로 맹렬한 시위로 번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가 악화시킨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나 비민주 독재적인 정치체제에 대한 불만이 일순간 터져버린 것이었죠. 자원부국이라고 불리는 카자흐스탄은 자원을 적절히 이용해 고속성장을 하였으나 그 혜택은 일부 부유층에게 돌아갔고 2010년대 들어 경제가 휘청이면서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게 되어 카자흐스탄 내에서는 항상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대 들어 세계적인 공급 대란의 여파로 생필품과 식료품의 가격이 급속히 오름에 따라 생활비가 급등했고 값이 싼 연료였던 LPG의 가격마저 인상되어 버리는 바람에 누적되어 온 불만이 쾅하고 폭발한 것이었죠. 이러다 보니 분노에 억눌려 있던 시위대들은 매우 거친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고 각국의 정부들은 현지에 남아있는 교민들을 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간 이성을 잃어가고 있는 시위대 세력에 의해 탄압받거나 최악의 경우 인질이 될 수도 있었고 시위대로 오인한 군경에 총을 맞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카자흐스탄에 남아있는 한국 교민들이 시위대가 점령한 공항을 떠나 안전한 장소로 탈출할 수 있었던 배경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광기의 시위 현장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국 외교부가 카자흐스탄 정부와 한국 교민들을 구하기 위한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고 교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취해 나가겠다고 말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으며 정의용 외교장관이 당국자와 화상회의를 열고 현지 정세 및 한국 교민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선포하는 등 교민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즉, 카자흐스탄 정부를 압박하고 또 함께 협력하여 한국 교민들이 안전한 장소에 안전하게 호송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죠. 그 결과 카자흐스탄 외교 당국과 주알마티 총영사 및 총영사관 직원들의 지원을 받아 한국인 교민들을 무사히 안전지대로 호송시킬 수 있었으며 호송되기 전 시위대에게 위치가 발각될까봐 근처 소방서에서 어둠과 추위, 공포에 떨던 아비규환의 상황에서도 기적과도 같이 한국인들의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외교부, 카자흐스탄 당국과 총영사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시위대가 점령한 공항에서 한국 교민들의 목숨을 건 탈출을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지 못한 현지 교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 외교부는 끝까지 한국 교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정의용 외교장관을 필두로 빠져나오지 못한 교민들을 위해 비상대책반을 마련했고 교민들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에 인력을 투입하여 필요한 생필품과 의약품을 지원하고 있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외교부는 끝까지 카자흐스탄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인들은 이러한 한국 정부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한국 외교부는 처음부터 카자흐스탄 내의 상황이 심각해진 것을 빠르게 인지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일본 외교부는 대사관 홈페이지에 현재 사태와 관련하여 아무런 공지가 올라와 있지 않았고 현지 일본인 교민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정보가 불거졌는데도 불구 일본 대사관 측은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있는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국가에 부여된 가장 큰 임무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일 텐데 일본 정부는 일본 교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프간에서랑 똑같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이에 일본 내에서는 지난번 아프간에서 한국의 미라클 작전을 언급하며 또다시 한국에 진 것이라고 탄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 한국 정부가 한국 교민들을 구출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와도 접촉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러시아가 카자흐스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시위 현장에 공수특전부대를 투입했는데 러시아군이 우선적으로 한국인 교민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시행했다는 것이었죠. 한국인 교민들이 공항에서 안전한 장소로 호송될 수 있었던 것에 러시아 정부가 공항에 묶여있는 한국인에 대한 인질 사태를 우려하여 카자흐스탄 정부와 사전 연락망을 가동한 러시아 당국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의용 외교장관을 필두로 한 한국 외교부가 카자흐스탄 정부뿐만 아니라 러시아 정부와도 접촉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중이며 실제로 현지 언론들은 러시아군이 카자흐스탄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인을 포함한 제3국의 민간인들의 안전 문제를 우선적으로 확인했고 그 이후 본격적인 시위 진압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즉, 카자흐스탄 사태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국의 정부를 지켜본 일본인들은 한국 교민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한국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편 그동안 러시아와 한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다고 하더라도 제3국에서도 한국의 우선적인 호의를 보이는 것은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일각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K9 자주포를 들이겠다고 공표하기도 했듯 러시아가 미국과 서방이 극동 지역의 강국인 한국을 우크라이나 사태에 끌어들이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한국은 과거 러시아의 경제가 어려울 때 끝까지 기업들이 남아서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을 준 국가이고 지금도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고 있는 국가이기에 한국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절대적으로 마찰을 피해야 하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서두에 언급했듯 높아진 한국의 국력과 국제 위상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국제정치학에서도 한국을 중국과 일본에 대항할 수 있는 지역 강국으로 명명했는데요. 국제정치학에서는 현대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해 상당히 인상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바로 한국의 주변국들이 지역을 이끌 정도의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한국의 목소리를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경제력과 인구수 등을 고려하면 전체적인 국력 면에서 중국과 일본에 비해 밀리지만 신냉전 시대의 국제사회가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다양한 방면에서 세상에 크나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실질적으로 한국은 세계의 여러 국가들과 비교해도 최상위권의 국력에 속하고도 잘난 놈들만 모여있는 우등생 반에 속해 그 존재감이 미미했는데 이제는 서서히 한국도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21세기 초만 하더라도 한국은 아시아권을 제외하고 세계적인 인지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그나마 인지도를 끌어올린 게 88년도의 서울올림픽과 2002년의 월드컵이지만 일약의 인지도 높은 국가로 탈바꿈할 수는 없었고 동아시아 이외의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한국 하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거나 관심이 많아야 분단국가, 큰 내전이 있던 국가 정도로만 아는 정도였죠. 하지만 2010년대 중후반 이후 서브컬처 관련한 소프트파워나 글로벌 기업의 전세계적 영향력, 한국 드라마나 K-팝, 한국 영화 등의 한류로 인해 국가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고 세계 12의 경제대국이라는 타이틀과 세계 6위로 도약한 한국의 군사력은 한국이라는 국가의 국력이 강해 보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한때는 중국과 일본의 존재감이 너무나도 커서 한국이라는 국가가 희석되었지만 이제는 그에 대항하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더욱 강해지고 단단해질 한국이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것을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